네, 프랜시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 Q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마찬가지로 11시 스트리밍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지한 대로 서경대학교, 을지대학교 거 우리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미 지나간 그 대학교들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좋은 문제들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해설 강의를 안 찍었기 때문에 요거 해설 강의 찍도록 하고, 오늘은 2019학년도 적성 기출 A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문제. 문제 괜찮은 거 꽤 있어요. 보니까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꽤 좀 참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집합에 관련된 문제, 요거 고1 문제죠. 고1 문제이기 때문에 세모다 라고 할 수 있고, A, B가 주어져 있는데 교집합이 1과 5 두 개라 그랬어. 집합 A는 원소가 3개, 집합 B도 원소가 3개. 그런데 A 기준으로 보면은 9라는 원소는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1과 5가 돼야 되는 거겠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A 플러스 1이 무조건 1이 되거나, 또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럼 A 플러스 1이 1인 경우 A는 0이 되는 거고, 그때 라지 A를 한번 살펴볼게. 라지 A는 A에다 0 대입하자. 그럼 9, 1, 0 대입하면 5.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1과 5가 교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B를 한번 살펴보면 A에다 0 대입하자. 3, 마이너스 3, 이미 틀렸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집합은 1밖에 안 돼.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틀렸다. 모순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A가 4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A에다가 4를, 스몰 A에 4를 집어넣어서 집합 라지 A와 라지 B를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A에다 4 집어넣으면 9는 그대로 있었고, A에다 4 집어넣으면 5, A에다 4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4, 5, 20, 플러스 5다. 마이너스 4에다가 1. 뭔가 가능성 있죠. 1과 5가 교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라지 B에 있는 스몰 A에도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3은 이미 있었고, 두 번째 거에다 4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다 4 집어넣으면 4, 4, 16에다가 4, 3, 12, 플러스 1, 따라서 5가 되는 거겠다. 두 개 교집합 취해주면 1과 5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A는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문제 여러 번 했었죠. 자, 21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역시 명제입니다. 명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고1 세모 문제다. 명제 P면 Q가 참이 된다 라고 했지. P면 Q. 그럼 그대로 이제 하면 되겠네. Q. 3부터 시작해서 색칠해야 돼. 그 다음에 17까지가 있다. 여기가 Q야. 그런데 P는 지금부터 원장님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가 P면 Q가 돼야 되는 거니까, 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P라는 놈은 이 안에 흰색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노란색이. 따라서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겠지? N 플러스 1이. 그리고 또 3N 마이너스 1이 여기 써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노란색이 하얀색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하연이 잘 왔다. 집중해, 잘해서 들어 이거. 따라서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3N 마이너스 1은 17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둘 다 역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도 괜찮겠죠. 첫 번째 식을 넘어가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식에서 넘어가면 18이니까 N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6이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6, 12 정답은 3번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23번 문제. 요거는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나와도 되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뭔가 축차 대입, 물론 기본꼴이기는 한데 축차 대입을 통해서 점화식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는 게 뭐냐면 A1부터 시작해서 A13까지의 합을 구해야 돼. 그치? 그런데 여기다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A2, A1이 나와. 그 다음 2를 대입하잖아? 그럼 A3, A2가 나와. 3을 대입해야지. 중복되니까. 따라서 맨 마지막 1과 1, 3, 5, 7, 9 이렇게 대입하면 A1부터 A12까지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 A13을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2부터, 즉 2부터 대입하는 거야. 2, 4, 6, 8 이렇게 짝수를 대입 한번 해보자. 그러면 A2부터 A13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를 대입해봐. 먼저 짝수를 대입할 거야. 요 점화식에다가 축차 대입할 건데 짝수들만 대입하자는 얘기야. n에다 2 대입해봐. 저거 좀 헷갈려 하니까 뒤집어 쓸게.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상관없지? 요거 두 개 그냥 자리만 바꾼 겁니다. 자, 여기다 2 대입해보자고. 1, 4, 5, 7, 9 대입하지 말고 2, 4, 6, 8 대입해보자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A2 플러스 2 대입하면은 A3이 되고 2 대입하면은 3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그 다음 4 대입해봐. 그럼 A4 플러스 A5는 얘는 4 대입하니까 5가 되는 거겠다. 규칙은 나왔지? 그 다음에 6 대입해봐. 짝수들만 대입할 거야. 6 대입하면은 A6 플러스 A7이 되는 거겠지. 6 대입하니까 얘는 7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우변은 지금 2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고 좌변은 A2, A3, A4, A5, A6, A7 쭉 갈 수 있겠네. 맞지? 그런데 우리는 A13까지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 따라서 13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2가 돼야 되는 거겠지? 즉 n에다 12를 대입해보자. n에다 12를 대입해보면 얘는 A13이 되는 거겠다.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7일 때 7이고 5일 때 5고 3일 때 3이네. 규칙 찾아보면 13일 때 여기 14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좌변을 다 더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니? A2부터 시작해서 A3 땡땡땡 A13까지 나오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변끼리만 더해주면 돼. 등차 수열이지 초항이 3이야. 공차는 2야. 따라서 2K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2K 플러스 1이 바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일반항이 되겠죠.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대입해야 되니? 항이 몇 개야 이거? 3부터 13까지.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일반항이 뭐냐면 공차가 2K 플러스 1이잖아. 2K 플러스 1에다가 과연 얼마를 대입해야지 마지막 항이 13이 나오는지. 따라서 K는 6이 된다라는 거. 괜찮겠죠? 됐죠? 따라서 6까지 대입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물론 등차 수열 합공식 써도 됩니다. 근데 원장님은 시그마로 갈게요. 따라서 얘는 2 빠져나가고 K 공식 쓰면 2분의 6 곱하기 7 플러스 6이다. 따라서 6, 7에 42에다가 48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A1부터 A13까지 더한 결과가 60이라 그랬어. 그런데 A2부터 A60까지 더한 결과가 48이래. 따라서 A1은 얼마겠니? 12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봐봐. 여기서 A1부터 주어진 식이 A1, A2, A3, 땡땡땡 A13까지 얘가 60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방금 구해냈던 거 축차 대입을 통해서 구해냈던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48이라고. 따라서 A1은 12가 돼야지 48이랑 더해서 60이 나온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거겠죠.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댓글 남겨준 학생이 있었는데, 한지인 친구였나? 댓글 어제 이제 생방송으로 못 보고, 어제 강의를 VOD에 올려놓은 걸로 봤나봐요. 뒤늦게 봤나봐요. 그런데, 그래서 댓글을 못 달았다라고 했는데, 성결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결대 거는 찾아보니까, 우리 2021학년도 모의 접선까지 있는 거 모든 거 다 풀었어. 그래서 더 이상 성결대 거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으니까, 성결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장님 그 채널에 들어가서 성결대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결대 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 어렵진 않았지만 막 지저분하지도 않았어. 그냥 깔끔했던 문제, 또 쉬운 문제,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결대 지원하신 한지인 학생 맞을 거야. 무조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쓴 거니까.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24번 문제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우리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했지. 극한값 구할 때. 이것도 사실은 미침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1에 대한 우극한을 볼 거야. 따라서 원래는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 봐야 되는데 그냥 x에다 1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1보다 살짝 큰 놈이잖아.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즉 1.000000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절대값 벗겨주면 x-1 얘가 된다는 얘기야. 뒤에 건 x 플러스 1이 있었고 분모는 이거 인수분해할까?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로 놓고 약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물론 전개한 다음에 미친 풀이 방법 써도 되는데 그냥 이건 약분이 보이니까 바로. 따라서 1 대입하면 4분의 1 대입하면 2. 따라서 첫 번째 이호식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에 대한 좌극한을 구할 거야. 근데 1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얘기는 1이긴 1인데 1보다 조금 작아. 즉 0.9999999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0.9999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음수일 때,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 절대값 벗겨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잖아, 요렇게.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 x로 묶어줘서 요거 하고 있어 지금. x로 묶어줘서 x-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약분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1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뒤에 거.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가져야지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맞춰도 맞춘 게 아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2는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뭐 시작보다 좀 학생들이 몇 명이 계속 들어올 학생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5번 문제. 이거 뭐 계속 했던 문제지.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 자, fx를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래. 그죠? fx.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역함수가 나온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이 입술 모양 혹은 나뭇잎 모양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죠? 따라서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니까 두 개 연립해봐. x제곱은 x 연립해봐. 그럼 0하고 1이 나오겠죠? 1. 따라서 이 흰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위에서 아래 빼주면 돼. 위에는 x였고 아래는 x제곱.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1, 0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따라서 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즉, 요 넓이가 6분의 1이야. 그럼 얘도 6분의 1이라니까.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2 해서 정답은 3분의 1이다. 아주 많이 구했던 문제가 되겠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거 이항정리 공식인데 요거 안 외운 친구들 꽤 있어. 이거 못 외운 친구들 꽤 있어. 자, 오늘 시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맘 잡고 요거 이항정리 공식 정리해 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항정리 공식 정리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 꽃표시 달자. 오랜만에 꽃표시. 자, 일단 이항정리의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항정리는 뭐냐면 항상 x 플러스 1의 n승을 생각해라 라고 했지 원장님이. 그지? 자, 요거를 차분히 우리 이항정리를 통해서 전개하자. 물론 이항정리를 통해서 전개하는 건 이미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 수업 들을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하면 nc 0에다가 앞에 거에 0승 뒤에 거에 1이지. 1에 n승 뭐 이렇게 될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어차피 1은 날라가잖아.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은 1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1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은 쓰지 말자. 이렇게 하자.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음 항은 nc1 곱하기 x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더 쓸까? nc2 곱하기 x의 2승 될 거고 어디까지? 땡땡땡 ncn 곱하기 x의 n승 여기까지. 이 식은 일단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자, 다시 말하지만 이항정리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이거 떠올리라고. 이거 x 플러스 1의 n승 요게 항상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을 가지고 뭔가 변형을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x에다가 숫자를 알아서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지금부터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2의 n승이 나와. 그런데 여기다 x에다 다 1 대입하잖아? 그럼 뭐든지 x가 다 1이 되잖아. 따라서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땡땡땡 ncn. 어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공식 나왔어. 자, 그래서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3 플러스 땡땡땡 ncn까지는 무조건 2의 n승이다. 됐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야.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 얘들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나오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첫 번째는 nc 0이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nc 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나온 이 홀수 번째항들을 좌변으로 넘겨볼까? 넘겨보면 NC1, NC3, NC5 땡땡땡 마지막 홀수 번째까지 한 결과 얘는 0은 짝수 취급해줘라. NC0 플러스 중요해. 0은 짝수 취급해주는 거. 그리고 NC2 플러스 NC4 플러스 땡땡땡 N이 짝수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두 개 더해준 결과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네. 그죠? 그런데 얘들아 좌변 전체하고 우변 전체하고 다 더해주면 NC0부터 NCN까지잖아. 근데 걔네들이 아까 2의 N승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짝수 번째항이랑 홀수 번째항이랑 똑같아. 그럼 2의 n승을 반씩 나눠 가져야 되겠지. 따라서 나누기 2 해주면 얘는 2의 n-1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1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nc1부터 홀수 번째까지 다 더한 결과는 2의 n-1승이다. 그리고 0은 짝수 취급해줘서 nc0부터 시작해서 짝수 번째까지 다 더한 결과는 역시 2의 n-1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까지는 안 나올 텐데 공식 정리하는 김에 하나 더 1 곱하기 nc1 플러스 2 곱하기 nc2 플러스 3 곱하기 nc3 플러스 땡땡땡 n 곱하기 ncn 요거는 n 곱하기 2의 n-1승이다 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뭐 여유 되는 사람들은 이 공식도 외워. 이 공식은 증명은 안 할게. 자, 그래서 이 공식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난 넉넉하지 않다 아직 그러면 이 공식 쓰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면 틀려야지 뭐. 근데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 공식은. 그죠? 여유 되는 사람만 보란 얘기야. 하지만 얘네들은 정말 중요한 과정들이야. 됐지?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 3개 외워야 돼. NC0부터 NC1, NC2, 땡땡땡, NCN까지는 2의 n승이다. 그 다음에 0은 짝수 취급해줘서 NC0부터 시작해서 NC2, NC4 즉 짝수 번째들로 이루어진 항들의 합은 2의 n-1승이다. 마찬가지로 NC1, NC3 이렇게 홀수 번째로 이루어진 항들의 합은 2의 n-1승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한다면 이항 정리 공식은 다 외웠다. 하나 더 할까? 이것도 사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우리 여러 번 했었긴 해. n-1c r-1 플러스 n-1c r 얘는 이거는 오히려 구석진 공식이긴 한데 되게 추세가 트렌드가 자주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식은 얘는 뭐야? ncr이다 라는 거 여러 번 했었지 우리. 그치? 그래서 하나씩 2개씩 만나가서 잡아나가는 거 이거 몇 번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C3 플러스 7C4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건 1 차이가 나잖아? 그럼 얘는 앞에 거를 1 늘려줘.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큰 거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거 공식 예시를 든 겁니다. 괜찮겠죠? 이 공식은 수능 입장에서도 수능 차원에서도 좀 중요하게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구석진 공식이긴 하지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나온 공식이긴 한데 요거 이항정리 공식으로 요거까지 하나 추가하자. 그럼 총 이항정리 공식은 5개였어. 5개. 지금 1개. 그지? 얘 하나, 짝수 번째 하나, 홀수 번째 하나. 뭐 요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구석진 부분 써줬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최근 트렌드. 구석진 거지만 최근 트렌드 하나. 이렇게 5개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항정리 공식에 의해서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외워야 돼. 이 3개는 중요한 거야. 시간 이렇게까지 투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변을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홀수 번째 항들을 말하는 거네. 12C3, 12C5, 12C7. 그런데 조금 아쉽네. 뭐가 빠졌어? 12C1이 빠졌네. 그지? 그럼 지금부터 좌변이 n이었는데 좌변에다가 12C1 더해. 그럼 우변도 12C1을 더해주면 되잖아. 동일하게. 그치? 얘네 2개 더해준다는 얘기야. 똑같이 좌변 우변에다. 원래 있던 게 A였어. 11까지 이렇게. 됐죠? 이래놓고 보니까 우변이 뭐가 되니? 이항정리 공식에 의해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니까 2의 12승에 나누기 2잖아. 2의 11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겠지? 는 12C는 12다.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N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따라서 N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2048입니다. 따라서 12 빼줄 거야. 2048에다가 12 빼주면 2036이다. 뭐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 좀 치사한 문제야 이거. 그죠? 치사한 문제입니다.
2036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이거 소인수분해 하기 어려워. 2, 1은 2, 2, 1은 2, 18. 오케이. 그 다음에 2, 5, 10, 2, 0, 2, 9, 18. 5, 0, 9. 이렇게. 그래서 n이라는 놈은 소인수분하면 2의 2승 곱하기 5, 0, 9가 되는데 원장님은 의문을 가졌어. 이 509가 과연 소수가 맞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까? 진짜 이거 어떻게 알지?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해. 과연 이 509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9 곱하기 4, 13 정도 해볼까? 29 곱하기 13? 29 곱하기 13? 39, 27, 3, 2, 6, 87, 29, 7, 7, 3. 자, 얘들아, 만약에 37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봐. 377. 이거 소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못하지 않아? 그지? 이거 소인수분해 어떻게 해? 출제자는 알겠지, 출제자는. 아까 나도 출제자니까 알지. 29하고 13으로 나눠. 얘는 29 곱하기 13일 거야.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선 일일이 다 해봐야 되거든? 항상 의문입니다, 요거는. 틀리려고 내면 이런 거 내면 돼, 사실. 그지? 이런 거 내면 좀 치사한 거야. 마찬가지 개념으로 원장님도 요거를 푸는데 509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다른 걸로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몇 번 해보니까 안 돼서 그냥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물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좋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치? 아까 봤지만 377 소인수분해 해봐. 이거 틀린다니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워. 29를 찾아내야 되잖아. 13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1부터 13까지 다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내면 문제가 사실은 안 좋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소수가 맞아요. 509는 안 되니까. 따라서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3, 2, 6, 6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6개 처리하면서도 원장님도 좀 찝찝했어. 정답을 마지막에 보니까 맞기는 맞았는데. 이게 만약에 소인수분해 아까처럼 되면은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건 뭐 쉬운 공식인 거고, 이거 아까 이항정리 공식이 더 중요했다. 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으시고,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 지금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조그만 메모지나 노트를 만들어. 지금 시점 만드는 것도 괜찮아. 한 달 정도 공부할 시간 있잖아. 그지? 수능하고 뭐 다 이것저것 해서. 그럼 조그만 노트 만든 다음에 내가 불안한 공식들 적어놔. 지금 원장님이 적어준 공식들 적어놔. 이항정리 공식해서. 그래서 그거 계속 봐.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보면 돼. 그러면 저절로 공식은 외워질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있는데, x가 1이야. x가 1인데 1에 대한 왼쪽에서는 얘를 그릴 거고,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릴 거거든?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굉장한 논리들이 들어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일단은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서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지 1대1 대응까지 된다는 얘기야.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자면 얘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는 똑같은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문장이 나올 수는 있다. 세련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위에 것도 1차 함수야. 아래 것도 1차 함수야. 둘 다 직선이야. 직선인데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왼쪽에서 양수잖아? 그럼 오른쪽에서도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왜? 1대1 함수는 상하 스캔 했을 때 하나씩밖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니까. 상하 스캔이야.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좌우 스캔 하나씩 걸려야 돼.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는 상하 스캔. 됐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돼. 즉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뭐니? 하나는 b-a고 다른 하나는 2 플러스 2a가 되잖아. 얘네들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0이 되면 안 돼. 기울기가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다시 말하자면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똑같은 말인데 추가적으로 조건 하나가 더 있지. 뭐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지금 이딴 식으로 생기면은 1대1 함수는 되긴 되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 근데 치역은 얘를 빼고 나머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위에다 1 대입해보자. b-a 플러스 a-1. 그 다음 아래다가 1 대입해보자. 그럼 2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지워진 a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3. b가 나왔네. 괜찮겠죠? 이렇게. 그 다음 b에다 3 대입해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a에다가 이거는 거꾸로 써줄게. 이거 헷갈릴 것 같으니까 2a 플러스 2라고 쓸게. 얘가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야. 이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자. 그 다음 마이너스를 곱해주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네. 따라서 2차 부등식이고 모아지는 그림이죠.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1 빵꾸 뚫어주고 두 번째 근은 3 빵꾸 뚫어주고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몇 개니? 0, 1, 2, 3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3개, 즉 3이 C라고 한 거야. 그죠? B는 3이었죠. B도 3이었죠. 따라서 B하고 C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루트 9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된다. 자, 별다른 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이게 3차 함수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다시 이게 1차 함수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잖아. 3차 함수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럼 직접적인 시험 범위야. 문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으려면 얘가 3차식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되게 많아. 정리 잘해야 돼. 1대1 함수가 뭔지 정리해야 되고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존재할 조건 정리해야 되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28번 문제. 얘는 뭐 로그 문제니까 로그가 묻어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대로 쓸게.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밑이다. 그 다음에 베타가 진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역수 관계에 의해서 밑하고 진수 바꿔주면 역수가 되죠. 따라서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2분의 1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밑이고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지? 알파 베타.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한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9가 되겠고. 이거 왜 이래? 9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다. 얘는 K다. 끝났죠? 따라서 K는 9의 2분의 1승이다. 루트 9가 정답이니까 답은 3이 된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겠지? 오케이.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자. 29번 문제 지수입니다. 지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뭐 여기다 써줄게. 다시 한번. 5제곱근 루트 9 곱하기 7제곱근 루트 27 이거의 n승 이렇게. 자, 보면은 안에부터 잡아나가 보자. 얘 잡아나가 봐.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5분의 1승 가니까 3의 5분의 2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7은 3의 3승이잖아. 따라서 3의 7분의 3승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죠? 따라서 3에다가 2개 더해줄 거야. 35로 통분해야 되겠네. 35로 통분하면 27에 14 플러스 5, 3, 15. 따라서 3에 35분의 29가 되는 거겠지. 거기에다가 루트 취해주라고 했어. 2분의 1 해주는 거겠네. 그죠? 그 다음에 n 곱해주자. 이렇게. 됐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3에 70분의 29n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그지?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라 라고 했지. 최소값은 당연히 70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n은 70이 되는 거겠지. n이 70인 경우에 얘는 3의 29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n은 70, m은 3의 29라는 3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계산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자. 30번 문제. 요거는 사실 수열의 극한이기는 해. 수열의 극한이기는 한데 다 이게 그냥 함수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또 말하지만 되게 문제야, 문제. 여기서 n을 있잖아, n을 갖다가 x로 바꾸면은 2차 함수, 2차 함수, 즉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극한이 돼서 문과 과정이 돼. 풀이 과정 똑같아. 즉 n만 x로 바꿔주면은 그냥 함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이게 좀 난해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
풀어줄게. 그래서 이거 사실은 수열이 극한이긴 한데 n을 x로만 바꾸면 함수의 극한이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자, 분모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근데 인수분해하면 an 플러스 1, a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 인수분해하면 1, 2 플러스니까 an 플러스 2, a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 약분시켜. 그죠? 그 다음 리미트 취해줄 건데, 얘들아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각각 취해줘봐. 그럼 얘는 뭐야?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1이야. 얘도 1이야. 따라서 가운데 리미트 a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사이에 꼈잖아.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해. 그냥 1이야 1. 리미트 an이 1이란 얘기야. 따라서 얘가 1이라고.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기는 합니다. 얘를 함수의 극한으로 뭐 생각해보면은 시험 범위가 맞지만 어쨌든 얘는 수열의 극한이기는 합니다 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는 급수. 급수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부분이죠. 적성고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3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급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스킵을 하도록 하자. 자, 이제 3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3번 문제는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해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기는 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메인이기는 한데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왜냐면 프라임 주어졌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프라임이 지금 최고차가 2인 이차함수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 그러니까 f'x는 0 입장에서 보면, 얘 미분한 거 입장에서 보면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할게. 작은 근이 극대값을 갖는데 그 작은 근이 a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따라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 친절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이차함수에서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따라서 근의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제? 여기가 a잖아. 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같아도 되고.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1 건데 근의 분리라 그래.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자면 네 가지 틀이 있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봐야 되고, 네 번째 대칭축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간혹가다 대칭축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 그 문제는 그렇게 나오기도 해. 그런데 적성고사에서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자, 다시 말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미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단 함수값은 어떻게 돼?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돼. 그치? 따라서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k거든? 얘가 양수가 돼야 돼. 물론 등호는 되지. 0 등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k가 나오지. 1, k가 꼭지점이었잖아. k는 어떻게 되겠니? k는 음수가 돼야 돼. 무조건 얘들아. k가 음수가 안 되면 두 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극대값과 극소값, 즉 극값이 두 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프라임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꼭지점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개 만족시키면 된다. 또 하나 물론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의 합은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되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전개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역시 0보다 커야 돼. 물론 등호 들어가고 0. 그 다음에 대칭축도 고려해야 돼. 대칭축도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이미 대칭축은 주어진 거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근의 분리 파트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건데 간단하게 그냥 함수값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돼.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 괜찮아요. 이거 기본기 다지는 오랜만에 나와서 또 기본기 다지는 문제인데 일단 볼게. fx는 gx 쓰자. 그럼 2x 세제곱 잘 봐야 돼. 집중 잘해야 돼. 이 문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a. 자, 이 a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 미지수만 남겨주고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모르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 오케이. 자, 왜 왼쪽으로 넘어가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a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즉 이거의 근이 몇 개가 되느냐, a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하는 문제야.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알겠지? 따라서 지금부터 y는 얘 그리고 y는 a 라는 상수함수 그린 다음에 교점이 몇 개인지 판단할 거라고.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보자. 3차 함수. 그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다 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제?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따라서 5가 될 거야. 5. 괜찮겠지? 그 다음 3 대입하자. 27 마이너스 27이 될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마이너스 1,5를 갖고 그 다음에 또 3, 마이너스 27을 갖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중요한 건 x가 0일 때야. x가 0일 때 0을 지나는지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아예 달라지거든. 그죠? 근데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0이네. 따라서 0,0을 지나야 돼. 따라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잖아.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 뭐 해주면 돼? 노란색으로 y는 a 그려줄 거야. y는 a 그려줄게.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이 하나인 경우 이렇게 표현됩니다. 실근이 하나이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a가 y는 a잖아. 상수함수잖아. 얘가 5보다 커봐. 즉 이렇게 돼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얘들아?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근이. 얘가 근이잖아.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A가 5야. 그러면은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그 두 개 중에서는 음의 중근이지. 음의 중근 하나와 그 다음에 양의 실근 하나. 이렇게.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 27이어봐. 그럼 실근이 두 개야. 두 개 근 중인데 양의 중근이지. 여기서 중근이고 여기서 음의 실근 하나. 그 다음 만약에 마이너스 27보다 작아봐. 그러면 실근 하나야. 근데 그 실근은 음의 실근이야. 음의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7부터 5 사이에 있어야지 실근이 3개잖아. 맞니 얘들아? 실근이 3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봐. 그러면 실근이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어봐. 그러면 음의 실근 2개와 양의 실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이 어디 찍혔는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2개의 음의 실근이니까 여기겠네, 여기. 따라서 답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은 정수니까 1, 2, 3, 4, 4개가 정답이 된다. 이거 지금 원장님보다 이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진짜야. 이 문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실근이 3개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실근 3개의 부호까지 결정하는 문제 별다른 거 아니잖아. 0일 때만 잘 찍어 놓으면 된다고. 분명히 정리 잘 된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잖아 원장님이. 그치?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5번 문제. 자, 요거 확률 문제인데 되게 독특하게 나왔어.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이 문제도 좀 참신합니다. 참신한 문제고 뭔가 조건부 확률 문제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니야. 조건부 확률의 탈을 쓴 독립 두 사건의 독립,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450명이야. 450명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티그레퍼지.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반대하는 그룹에는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자, 차분히 읽어볼게. 뭔가 원장님도 조건부 확률인 줄 알았어, 처음에. 자, 볼게. 이 회사의 남성 직원은 250명이래. 결국 여기 남자랑 더해주면 250명. 자, 그런데 투표 결과 찬성한 직원 수가 270명. 오케이, 얘가 270명이네. 그럼 얘는 몇 명이 자연스럽게? 전체가 450명이니까. 단 모든 직원이 기권 없이 찬성과 반대 중 한 가지에만 투표한대잖아. 따라서 얘는 얼마니? 120? 아니 얼마니? 180이구나. 180명이 되는 거겠네. 반대하는 사람 180명.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직원이 남성 직원인 사건, 어떤 직원이 남성 직원인, 즉 남자인 거, 그 다음에 찬성하는 직원인 거, 두 개가 서로 독립사건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남자 직원인 경우를 우리 X라고 표현을 할까? X. A라고 할까? A. 그럼 PA. PA가 있어. 즉, 여기 남자, 얘네들, 얘랑 얘랑 더한 게 남자야. 그 남자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여기에서 찬성하는 직원이다 라고 했지. 근데 찬성하는 직원을 PB라고 할게. 찬성하는 직원을. 그러면 얘들아,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 뜻 생각하지 말고, 독립인 경우에는 PA규B가 PA 곱하기 PB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A규B가 돼야 돼. 아까 A는 뭐라 그랬니? 남자. B는 뭐라 그랬니? 찬성. 따라서 찬성하는 남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 찬성하는 남자 여기 있지? 얘를 갖다가 X라고 할까? X. 그 다음에 PB는 뭐야?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총 270명이잖아. 따라서 얘는 450분의 27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찬성한 남자는 450분의 X야. 그죠? 그 다음에 남자 몇 명이라 그랬니? 남자 250명이라 그랬네, 전체. 250명이니까 450명 분의 250이야. 여기까지 괜찮겠지. 이해되지? 스몰 x를 6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얘는 남자인 확률, 얘는 찬성할 확률,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랑 곱이랑 같아야 돼. 교집합은 남자면서 찬성인 학생. 요거지. 그치? 따라서 양변에 450 곱해줘. 끝났네. 00 띄워줘. 59, 45, 55, 25. 그 다음에 얘는 30. 따라서 150명이 된다. X가. 즉, 여기 X가 150명이 됐어. 그럼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렸어. 얘가 150명이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여자 몇 명이야? 찬성한 여자는 120명. 근데 남자가 250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150명이잖아. 그럼 얘는 몇 명? 100명. 그럼 얘가 100명이야? 그럼 얘는 80명.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서 조건부 확률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여직원이랑 반대한 여직원 구하라 라는 거야. 80명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450분의 80이 정답이 된다. 45분의 8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겠죠? 하연이 아직 있니? 근데 묻지 않았는데 의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딱 얘기하니까 뭔가 의심이 되네. 딴짓하다가 들어온 거 아니겠죠? 숫자가 하나 줄었다가 너 들어오니까 다시 느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장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6번 문제. 자, 요거는 뭐 딱 완전히 정형화된 문제지.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문제지. 통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어. 이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정규분포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구해서 어떠한 확률을 구하는 게 통계의 큰 정상적인 흐름이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항분포가 나오잖아? 그럼 항상 독립시행도 같이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넣어야지 안 당한다 라고 했지. 자, 일단 이항분포야. 몇 번 기회가 있어? 300번 기회가 있어. 그런데 성공할 확률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모두 짝수가 나온대. 앞에 거 짝수 나올 경우에서 3개, 뒤에 거 짝수 경우에서 나올 거 3개. 따라서 3 곱하기 3이니까 9야. 36분의 9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어렵지 않지? 얘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정규분포는 2개 곱해준 게 평균이 되겠다. 4, 7에 28, 평균은 75번 성공하는 거네. 그 다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4분의 3 곱해줘야 돼. 4분의 3 곱해주면은 225가 될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다시 쓰자. 75, 2분의 15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표준화 시켜주기만 하면 끝나. 구하라는 거는 X가 60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죠. 이렇게. 따라서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다. Z로. 따라서 2분의 15 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에서 평균 빼주면 된다는 거 너무나 많이 했었지. 그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야. 따라서 15, 15 약분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P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죠. 표준 정규분포 마이너스 2, 6. 얘를 구하라라는 거네.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를 구해야 되겠지? 항상 좌우 대칭. 0부터 2까지 0.477이래, 여기가. 따라서 0.5에서 0.4772를 빼주면 정답이 된다. 0.0228이 답이 되는 거겠지.
이거는 너무나 많이 했고 뭐 함정도 없고 그냥 정형화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7번 문제. 이거 뭐 되게 어렵게 보이고 막 그런데 전혀 안 어려운 문제야. 쫄지 마. 이거 쫄아서 안 푼 학생들 많을 거야. 일단 fx부터 표현해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0보다 왼쪽에선 2x 플러스 1을 그리래. 0,1 지나고 기울기 양수인 거 그냥 그려주면 되잖아. 됐지?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에서 3x 제곱 그리래. 0,0을 꼭지점으로 갖고 이렇게. 얘가 fx야. 됐지? 그 다음 gx는 여기다 그려놓을게. 뭔가 합성해야 되겠지만 합성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gx 그릴 건데 1보다, 얘는 1이 주인공이야. 1보다 왼쪽에서는 x-1이라는 직선 그리래. 그럼 1, 제곱하면 1,0 지나네. 그 다음에 기울기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3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그리래. 1 집어넣으면 1,6이네. 6. 기울기 이렇게. 됐죠? 얘가 gx다. 끝났어. 그래프만 표현해 놓으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구하라는 걸 보니까 우리 GHX가 fx를 만족한다 라고 한 거야, 얘들아. 그제? 그래서 요 gx를 모르니까 요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뭔가 합성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합성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봐. 즉 h-2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2 대입하자, 지금부터. h-2가 되겠고, 우변은 f-2거든, 얘들아. 근데 f-2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f-2. 그럼 왼쪽 거에다 대입해야 되잖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2. 그럼 -4에다가 -3이 된다라는 거. 괜찮겠죠? 즉, 얘는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봐. g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3이 나오는지 생각하면 되잖아. gx에서 -3이 나오는 값은 요거네, 요 그래프네. 즉 1보다 왼쪽 그래프 여기네. 즉 x-1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3이 나오는지, 따라서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2. 결국에는 얘가 -2라는 얘기야. 쉽잖아. 고민할 거 없어. 얘는 -2다. 끝.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h2 구해야 돼. h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또 2 대입해. h2 얘를 구할 거야. h2 대입하면 f2가 되겠죠. 근데 f2는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즉 아래식에다 대입해야 되겠네. 2 대입해봐. 2, 4, 3, 12가 돼야 되겠네. 12. 따라서 GH2가 1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GX에서 얘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봐. 뭐를 대입해야지 12가 나오는지. 12는 여기 있을 거야. 얘가 6이니까 여기. 즉 뒤에 거 아래 거에도 대입해야 되겠네. 뭐를 대입해야지 12가 나오는지. 즉 3x 플러스 3이 12가 나온대. 그러면은 3x는 9, x는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였네. 따라서 얘가 3이야, 3. 끝났네. 얘가 3이야.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1이 정답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프만 살짝 그려놓으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37번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1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일단 AN이 로그로 주어져 있어. 시험범위 맞습니다. 시그마도 나오고 정상적인 시험범위예요. 그런데 이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떨어지죠. 따라서 AN을 쓰면은 n분의 그 다음에 로그 5에 뭐니? n 플러스 1 거듭제곱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떨어져야지. n 플러스 1분의 1로 n 플러스 1분의 1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N은 뭐냐면 번분수 취해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여기다 이제 시그마 취해주라는 아주 정상적인 쉬운 문제지. 뭐야? 부분분수. 따라서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에다가 이제 신나게 1부터 6까지 대입해주면 돼. 1 대입해봐. 2 대입해봐. 이미 끝났지? 6 대입해봐. 끝났지? 따라서 1 마이너스 7분의 1이 정답이고 7분의 6이 정답이지.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PQ의 합은 13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이게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는 요거 문제가 괜찮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계산을 너무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해놨어. 그래서 일단 보여줄게요. 자, 일단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그 다음에 0, 1, 여기가 1이야. 2, 3,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말이야? 에이, 이거 많이 했잖아. 주기가 4다. 그러니까 지금 0부터 4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걔를 기준으로 4씩 반복된다는 얘기야, 계속.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럼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x에다 0 대입해봐, 여기다 0. 0 대입하면은 1, 0,0이네. 노란색으로 갈까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꼭지점이네. 1,1. 1,1 꼭지점. 이렇게 되면서 좀 크게 할까? 조금 크게 할까?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직선의 방정식 그려주면 돼. 1,1을 지나지. 1,1. 1이었어. 1,1. 그 다음에 3,-1을 지나지. 3,-1. 이러한 직선이다. 됐지? 그 다음에 다시 3부터 4까지는 3차 함수 그릴 거야. 그런데 3 집어넣으면은 -1이네.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0이네.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될 거야. 곡선으로. 됐지? 이렇게 되는 게 그래프가 되겠다. 얘를 기준으로 이제 40 반복해서 그려주면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도 하네. 그랬을 때 인테그럴 구하는데 0부터 10까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0부터 4까지를 구하잖아? 0부터 4까지 구하면은 4부터 8까지랑 똑같아. 이해되니? 다시 한번 0부터 4까지 인테그럴 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0부터 8까지 인테그럴 값 나와. 그 다음 8부터 10까지는 10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10까지 8부터 10까지는 뭐랑 똑같겠니? 0부터 2까지랑 똑같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여기까지 논리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문제긴 한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이거 해봤거든? 너무 지저분해. 뭐 도전하기도 싫은데 이건? 요건 구할 수 있겠지? 요 넓이? 그 다음에 여기가 직선 2 집어넣으자면 여기가 2라고 치자. 요 삼각형은 쉽게 인테그럴 안 써도 되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야. 여기도 1 곱하기 뭐니 이거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1이야. 여기도 1. 얘 2분의 1이구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얘 2분의 1. 따라서 뭐야 이거. 1 곱하기죠. 여기 1이죠.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얘도 넓이가 2분의 1이다. 따라서 1부터 3까지 인테그럴 취해주면은 0이야. 상쇄돼서. 이건 할 필요 없고. 요건 인테그럴 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로 가주면 돼. 전개해야지. 전개하지. 짜증나. 여기부터 짜증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 이렇게. 뭐 근데 요 정도는 그래 할 수 있다고 치자. 이 정도는 간단하게 D 숫자가 1하고 0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야. 여기가 3분의 2다. 됐습니까? 이거 구하는 게 짜증나 이거.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테그럴 3부터 4까지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3 또 곱해놓은 거니까 곱하기 3.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8 뭐 이렇게. 얘도 4차식이 나서 짜증나는데 숫자 개수들도 커. 게다가 4하고 3을 집어넣어야 돼. 이거 사실 이 출제자가 좀 무슨 다른 생각한 것 같아. 다른 방법 많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이거 시간 안에 너네들 못할 것 같은데? 원장님도 하다 말았어 그냥. 어쨌든 실질적으로 계산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려워. 그치? 계산이 짜증나고. 됐죠? 물론 됐다. 여기까지 전개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값이 나올 거야 뭔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럴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물론 음수값 나올 거야 여기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인테그럴 값은 0이 나오는 거고 여긴 양수값 나올 거야. 따라서 얼마가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나왔다고 칠게 그냥. 그래 K가 나왔다고 칠게. 그럼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잖아?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 인테그럴. 여기는 마이너스 값, 여기는 플러스 값 해서 그러면 0부터 8까지가 나오겠지. 4식 주기함수기 때문에 2 두 배 해주면. 그치?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아까 실제로 구한 거잖아. 3분의 2하고 2분의 1을 더해주면 이제 8부터 10까지는 얘랑 똑같겠지. 따라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요거 구하는 거 너네가 한번 해봐. 요걸 K라고 줬어. K 구하는 공식은 요거.
한번 해봐 너네들. 원장님은 안 할래 이거는. 적금까지 한 다음에 4 대입하고 3 대입하려고 봤는데 그냥 막 짜증나더라고.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됩니다. 원장님처럼. 물론 원장님이 시험 보는 거였으면 당연히 열심히 공식에 의해서 정리했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40번 문제는 통계긴 통계인데 없어진 거예요. 모비율 내용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풀 수 없고 시험 범위도 아니다. 이과든 문과는 배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가 된 파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경대 거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 그래도 괜찮아요. 개념이 너무나 다양하게 잘 들어가 있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큐린이 여러분들, 큐린이들 잘 강의를 한번 문제를 한번 강의를 잘 들었으면은 아마 안 푼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서경대 준비했던 친구들은 뭐 찾아서 풀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안 푸는 학생들은 요거 실제로 문제 링크 원장님이 걸어뒀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출력한 다음에 꼭 풀어보고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괜찮은 문제 많습니다. 여기 개념 자체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잠시만요. 한지원 학생. 예. 그러게요. 예. 한지원이군요. 한지인이라 그랬는데 한지원 학생이구나. 성결대, 예. 일단은 그 지원 학생 그 성결대 거 사실 2021학년도 모의 적성까지 해설 강의가 있어요. 예, 유튜브 전체 공개해 놨기 때문에 성결대 거에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모의 적성까지도 다 우리는 영상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그래서 거기 부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성결대 거는 제가 이제 문제집을 안 만들었어요. 저희 도서출판 Q에서 성결대 거는 만들지를 않았는데 그 다른 문제집이 있거나 하면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문제집을 봤는데 너무나 좀 여러 가지 문제집이 좀 엉망이에요. 엉망인 문제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류도 많고 오류는 괜찮아 그래.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닌 걸 넣는 데가 너무나 많아. 고1 거 넣는 데도 많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한지원 학생 성결대 거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혹은 영상을 다 보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원장님 이거 전화번호예요. 뭐 카톡이든 문자든 문의사항이나 질문들 하십시오. 그러면은 대답을 그날 안으로 바로바로 즉답은 못하지만 그날 안으로는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해도 되고 뭐 문자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 성결대 거 모의적 선고사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업로드 해놨습니다. 예, 성결대 2021 그 모의 적성 문제 꼭 업로드 해놨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한지원 학생 성결대 붙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했죠. 안녕.